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보훈처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이 소식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알아봐야 되느냐? 자, 예산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패밀리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수의계약으로 꽂아놓고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막 채용도 해주고 업체에다 돈도 꽂아 넣어주고 이런 식의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훈처 예산 편성에 의미심장한 예산이 있어요. 올해 편성되어 있는 이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 발전 사업의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요, 원래 올해 편성되어 있던 게 얼마였냐? 3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보훈처가 이 예산을 내년에 얼마를 편성한지 아십니까? 150억 원을 증액을 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182억 원을 편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퍼주기 위해서 특혜성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 자, 국가보훈처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과업에 막대한 예산이 쓰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과업들인 그 보훈 대상자분들 있죠.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예산이 대체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니까 가관이 아닌 거죠. 30몇억 하던 거를 182억 원이나 예산을 늘리면서 이들이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보훈 스마트 에듀 사업에다가 그 사업 안에서 청소년 참여 게임 제작, 게임을 제작하는데 10억 원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방송 콘텐츠 제작에 15억 원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VR 콘텐츠 제작에 3억 원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토크 콘서트에다가 7억 5천만 원을 쓰겠답니다. 그리고 퀴즈 경영대회에 10억 원을 쓰겠대요. 그리고 보훈 문화재 행사에 30억 원을 쓰겠답니다. 하나같이 다 일회성 행사예요. 일회성 행사거나 보여주기식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에 이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요, 수업료 면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4억 9천 삭감을 한다는 거고요. 학습 보조비, 그러니까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지원했던 학습 보조비 7억 1천만 원 삭감했고요. 취업 지원 사업도 6억 7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런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나갔던 지원 사업의 예산들을 다 막 몇 억씩, 그러니까 다 합치면 총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다 칼질하고 게임 제작하고 VR 제작하는데 요 돈을 쓰겠답니다. 홍보에다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보훈처가 지금까지 늘 지적받아 왔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했던 문제가 뭡니까?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부족한 지원 문제였죠. 처우 개선의 문제였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자기네들은 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걸 오히려 그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것처럼 예산 편성을 싹 다 칼질해놓고 이상한 데다가 비용을 지금 다 책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국가보훈처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는 요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난 20일에도 그 방송을 하면서 이거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은 아니었지만 쓸데없는 보훈처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 쓸데없는 사업 내용이 뭐였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하나씩 그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먼저 보시죠. 국가보훈처 청사 5층 회의실의 이름을 평화실이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했던 제이스 벤플리트라고 하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벤플리트 홀로 이름을 변경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평화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해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전 정부 사업에 대한 그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목적, 거기에 덧붙여서 또 여기서도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냐, 전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보훈처가 해야 할 중요한 과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회의실 이름 바꾼 것을 이렇게 언론 보도로 대서특필을 했는가. 이거 국가보훈처에서 보도자료 제출 안 하면 이거 언론에서 받아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우리가 좀 성과로 좀 이렇게 내비치자 해서 쓸데없는 요거를 지금 언론 보도자료를 내놨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보다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칠해,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정책들만 펼치겠구나,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예산안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 계열이자 특수통 출신인 박민식 보훈처장의 보훈처의 방향성이 아주 확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보여주기식 중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훈처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강조하는 모습은요,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죠? 자, 군인과 경찰, 소방관과 같은 제복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리는 캠페인.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한데, 다만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40억 원을 끌어다 쓰겠다. 이런 결정을 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이 홍보비를 늘리면서요, 정작 제대 군인에 대한 의료나 직업훈련, 전직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은 또 거의 늘지가 않았어요. 역시나 이 혜택을 받는 분들,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요, 아예 고려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은 생색내의식 홍보에만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보훈처요,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것은요, 상당히 자주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심지어 보훈처 예산이 늘기도 했어요.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데 늘어만 가도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끝내 이제 나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로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유공자분들이 상당합니다. 그 밖에 유공자가 그 보훈처에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부족한 문제 역시도 늘 지적되어 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의 일들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이를테면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월남전에 이제 참전을 했다가 다리를 잃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국가보훈처로 의족을 제공을 받았는데 의족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죠. 심지어 착용을 이제 의족을 착용을 했는데 얼마 한지 않은 상태에서 절단 부위가 변형이 되고 피부가 막 부르트고 문드러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쓸 수가 없는 의족이다. 그래서 이 지적하고 있는 이 의족들의 문제가 실제로 이게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이거 해주는 이만이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받았던 분이 가벼운 소재의 의족이 있으니까 그걸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훈처가 지금까지 예산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 불가 통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서야 2년 뒤에나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족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의수도 그래요. 의족, 의수. 근데 그 밖에도 이 국가유공자분들이 상당수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당장의 보철구 예산, 이런 의족, 의수 이런 예산만 내년도 6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비에다가 150억 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182억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나아지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나 지금 이거를 완전히 이 예산을 그냥 다 이상한 데 쓰고 있어요. 원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지원했던 지원금까지 줄여가면서 뭘 의도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또 보훈 7급과 관련된 문제도 조명이 되고 있죠. 이겁니다. 상해와 장해 정도에 따라서 군인과 경찰, 소방관분들이 사망을 하거나 다치게 되면요, 이렇게 상해와 장해 정도에 따라서 1에서 7급 정도의 상위 등급 판정을 해서 보훈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양 가족들에 대한 수당도 있고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취업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보상 대상자 7급은 입은 피해에 비해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요. 36만 5천 원 정도의 보상금만 지원받고요. 그 부양가족 수당은 아예 없어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뭐 자녀 교육 지원도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6급에서 7급 요 딱 한 단계 차이인데, 이를테면요, 군 복무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졌던 분이 7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장애인 주차증 하나 발급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예를 들면 치아가 9개가 상실이 되셨어요. 어떤 분이 9개가 상실이 됐는데 1개가 부족해서 10개가 상실된 분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차이가 미비할 거 아닙니까? 한 개 차이니까. 그런데도 7급 판정을 받고서 뭐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손가락을 잃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두 손 중에 한쪽 손에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2개를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에만 6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 이 두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쪽에 2개가 사라지고 이런 거면 무조건 그냥 7급인 거죠. 생활이 불편하고 뭐하고 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처럼 처우 개선에 중대한 과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VR 컨텐츠 만들겠다, 게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 예산을 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예산을 쓰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처,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특히 여러분들 시행 주체가 대부분 외부 업체로 지금 민간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갑자기 30몇 억에서 182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걸 다 외주를 주겠대요. 외주를 민간 사업으로. 왜 김건희 씨의 수의계약 특혜와 같은 일들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지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국가보훈처의 예산 편성. 이번엔 보훈처 예산까지 해먹겠다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